안녕하십니까, 스토리워커입니다. 오늘도 이제 상가 투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상복합 상가는 이게 한자어인데 이제 건물 내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밑에 저층부에는 상가가 있고, 고층부에는 뭐 주거시설이나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아마 이제 시내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본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상복합 상가는 바로 그 주상복합 건물, 보통 이제 아래층 저층부에 있는 그 상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상복합 상가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고정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층부에 이제 상가가 있다고 하면 이제 고층부 위에 있는 건물에 이제 고정적인 이제 수요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상층부에서 건물 내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가능성이 조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 상가에 이제 고정 수요를 확보했다 얘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것뿐 아니라 이제 플러스로 이제 건물 주변을 이제 다니는 유동인구까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주상복합 상가의 어떤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주상복합 상가를 보시면은 이제 좀 상업시설하고 오피스텔 있는 곳이 대체로 역하고 좀 가깝고, 좀 상권이 발달된 곳, 그리고 입지가 양호한 곳에 이제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주상복합 상가의 하나의 장점, 입지적인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점 가능 업종이 단지 내 상가에 비해서, 단지 내 상가도 이제 단지 안에 이제 고정 수요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상복합 상가는 이제 건물 내에 이제 고정 수요를 이제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비추어 봤을 때는 단지 내 상가에 비해서 입점 가능한 업종이 보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이제 주상복합 상가의 좀 장점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단점이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제 주상복합 상가, 이제 이 책을 지으신 이제 대표님의 경우에 이 주상복합 상가로 실패한 사례를 꽤 보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공하신 사례도 많이 보셨지만 실패하신 사례도 많이 보셨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만족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투자자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에 이 분양가 부분인데요. 이 주상복합 상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분양가가 조금 다른 상가 형태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당 뭐 1억이 넘는 경우도 있고, 지상 1층 기준으로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주상복합 상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높게 되면은 그만큼 임대료를 높게 받아야 수익률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분양가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상복합 상가다 보니까 상층부의 어떤 뭐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아니면 주거시설이 잘 입주를 했는가? 이거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실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제 상가는 들어섰는데 뭐 상층부에 이제 건물은 다 지어져 있지만 사람은 아직 없어. 뭐 사무실은 비어 있고 뭐 오피스텔도 비어 있고 뭐 위에가 이제 아파트인 경우는 아파트에 사람이 없어. 아직 이제 입주를 안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 상층부에 수요가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상복합 상가에서는 이게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늦어지거나 뭐 아주 정체되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계속 비어 있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입주가 이제 빠르게 다 잘 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이제 채워져 있는 입주로 상층부가 채워져 있는 것이 좋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뭐 현재 지어져 있는 거라면 이제 뭐 확인이 쉽지만 이제 분양상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제 지어질 것일 경우에는 그거 좀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오피스 현황이라든지 어떤 이제 관련된 산업의 어떤 그런 직접도나 이런 거를 보고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좀 과잉한가. 이제 주상복합 상가는 이제 하나 그 지역 내에 뭐 하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주상복합 상가가 이제 여러 개 같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이제 상가의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있진 않은지 주변에 이제 상가가 이제 주상복합 상가도 그렇고 뭐 다른 근린 상가라든지 이런 상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 주상복합 상가 내에서도 그 점표별로 이제 조금 그 특징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점포별로 그 외부 진입이 좀 편리한가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주상복합 상가 중에서 점포별로 이 보통 이제 주상복합 상가가 이제 대로변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점포는 막 지하철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지하철 그 아래 지하층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진입이 아주 우수한 점포가 있는 반면에 이제 건물 뒤편 이면도로 그러니까 잘 가지 않는 이면도로로 가야 그 진입이 가능한 그런 점포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 가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양상가인 경우에는 도면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도 특히 이제 지하층 경우 많은데 지하층 아니다 하더라도 이 외부에서 직접 들어오는 출입문이 없는 점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안으로 들어와야만 진입할 수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만 진입할 수 있는 점포가 있는데 이거 이제 먹상가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내부 상가나 먹상가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안 보여요. 이 상가가 노출성은 없고 이제 이 안에 들어오셔야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런 내부 상가나 이제 먹상가 이런 것이 이제 주상복합 상가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뭐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가격은 뭐 낮겠지만은 또 그만큼 또 노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창업자는 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주상복합 상가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주상복합 상가를 단지 내 상가하고 이제 근린 상가 장점을 이제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각 상가나 점포별로 다 틀리겠죠.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주상복합 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스토리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